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 제철소를 지은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였습니다. 불가능하다. 미국의 전문가, 독일의 전문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150달러였고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철강을 만들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황이었죠. 누가 봐도 제철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불가능했던 사업을 1968년도 한 회사가 해내었습니다. 제철보국, 철로써 나라를 세운다. 포항에 용광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철강제가 자동차, 선박,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경제 뼈대를 만든 회사, 오늘의 그 주인공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연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극 항로를 달릴 특수선박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배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세빙선이 북극 얼음을 뚫고 나아가려면 일반 철강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영하 4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버티는 극조온 특수철강제가 필요하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포스코 홀딩스 강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본업인 철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동차의 외판, 선박의 선체, 건물의 골조, 우리 주변에 보시는 대부분의 금속 제품은 포스코 홀딩스에서 출발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자회사에 무역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ENC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ENC는 포스코 홀딩스가 만드는 철강제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차전지 소재입니다.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차 배터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철강부터 미래 에너지 소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북극 항로로 돌아가 볼까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포스코 홀딩스가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극조원형 특수철강제입니다. 세빙선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극조원형 특수철강제가 많이 팔릴 겁니다. 이 제품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인데요. 원가 절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혜택입니다. 용광로에 철을 녹이려면 유연탄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에 값싸고 질 좋은 유연탄이 굉장히 많은데 러우전쟁 이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 때문에 러시아산 유연탄을 사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유연탄은 대부분이 호주랑 브라질과 같이 멀리서 구매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운반비가 많이 들겠죠. 러시아산 유연탄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반비가 굉장히 쌉니다. 당연히 러시아산 유연탄을 가져오게 되면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북극 항로가 열리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원이 되면 값싼 러시아 유연탄을 사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원가는 절감되고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셋째, 잊혀진 자원 개발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러시아산 유연탄 개발 사업을 했던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북극 자원 개발이 본격화되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중국 때문이죠.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 국가로서 최근에 내수가 안 좋으면서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네 빵집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절반 떨어지면서 그 빵집이 어려워진 거와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 2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2026년도 2월에 한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제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산 제품이 국내산보다 싸게 팔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는 좋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덤핑 관세를 자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5년 11월에 통과된 일명 K스틸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철강산업 지원법이죠.
불공정한 저가 수입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친환경 철강 사용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역풍을 맞았던 한국 철강업에 이제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포스코가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전기차 소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일어났죠? 유가가 폭등했죠. 유가가 폭등하니까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13% 수준의 친환경차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소재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포스코 홀딩스는 배터리 소재를 하고 있는 리튬의 세계 각지의 광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배터리 소재 매출도 크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경제 협력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에는 낙후된 철도와 도로가 많습니다. 다 부서진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다시 깔 때 그 엄청난 철강을 누가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게다가 단천에는 전기차를 가볍게 만든 핵심 광물인 마그네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 독일 기업이 눈독을 들였던 자원입니다. 포스코는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지정학이 바뀌면 이 상황도 변화가 됩니다. 한국 산업의 뼈대를 만들어 온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전기차라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 이 세 가지가 모두 교집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먼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이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다만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만 아닙니다. 포스코는 여전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세가 일시적으로 방패막은 되겠지만 중국의 거대한 생산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조적 압박은 살아있다는 거죠. 중국의 거대한 구조적 압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1968년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포스코 홀딩스, 이제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북극 항로 사업을 전개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죠? 북극 항로는 어떨까요?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연철이었습니다.